오늘은 귀의 가장 안쪽 부분인 내이에 발생하는 만성적인 질환이며 회전성 어지럼증과 함께 청력 저하와 귀가 꽉 찬 느낌인 이충만감, 그리고 이명이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 메니에르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어지러운 수준을 넘어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강한 불쾌감을 유발하며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청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핵심적인 건강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어지럼증 증상이 뇌의 문제나 단순한 빈혈 혹은 정신적인 질환으로 치부되던 시기가 아주 길었습니다. 하지만 1861년 프랑스의 의사인 프로스페르 메니에르가 이런 증상들의 원인이 뇌가 아닌 귀 내부의 문제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내면서 그의 이름을 따서 메니에르병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뇌의 구조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치료에 한계가 많았으나 현대 의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정밀 검사 장비들이 보급되면서 귀 안의 림프액 압력이 상승하여 발생하는 기전이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살펴보면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회전성 어지럼증이 예고 없이 발생하며 한 번 시작되면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24시간까지 지속되어 일상적인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런 신체적인 변화는 한쪽 귀에서 시작되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양쪽 귀 모두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낮은 음역대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저음역 특화 청력 저하를 동반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어지럼증이 나타나기 직전에 귀가 먹먹해지는 이충만감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무척 흔하며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 이명이 심해지거나 구토와 오심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증상이 가라앉은 후에도 머리가 무겁거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불안정한 느낌이 며칠간 지속되며 개인마다 발현되는 주기와 강도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며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가장 먼저 뇌 속에 존재하는 뇌림프액의 흡수 장애가 발생하여 액체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면서 압력이 높아지는 뇌림프 수종이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선천적으로 귀 내부의 구조가 좁게 형성되어 태어나는 유전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며 실제로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을 겪는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또 과도한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뇌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림프액의 순환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메니에르병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하는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대인의 과도한 나트륨 섭취 습관 역시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체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림프액이 과도하게 팽창하며 조직을 압박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알레르기 반응이나 면역 체계의 이상이 뇌에 염증을 유발하여 흐름을 막거나 평소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신체의 회복력을 떨어뜨려 림프액 조절 능력을 저하시키는 데 영향을 줍니다. 증상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은 어지럼증을 가장 큰 고통으로 꼽으시며 가벼운 고개 돌림조차 힘들 정도로 심한 불쾌감이 지속되며 식은땀이 나고 안구가 떨리는 현상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특히 증상이 심할 때는 소리가 왜곡되어 들리거나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먹먹한 느낌이 나타나며 일상적인 대화조차 힘들어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 어지럼증이 발생할 때는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해 쓰러지면서 2차적인 외상을 입거나 골절 사고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 메니에르병과 혼동하기 쉬운 증상들이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석증이라는 질환입니다. 이석증은 귀 안의 작은 돌가루가 제자리를 벗어나 반고리관으로 들어가면서 자세를 바꿀 때마다 짧고 강한 어지럼증을 느끼는 질환이며 수시간 동안 지속되는 메니에르병과는 다르게 특정 자세에서만 1분 내외로 짧게 나타나며 청력 저하나 이명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또 단순히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생기는 공황장애나
뇌혈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중추성 어지럼증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메니에르병은 귀가 먹먹해지거나 청력이 변하는 국소적인 귀 증상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얼핏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관리와 치료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 정밀한 청력 검사와 전정 기능 검사를 통해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질환과의 차이를 더 비교해 드리자면 메니에르병은 귀 안의 액체 압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전정신경염은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에 염증이 생겨 심한 어지럼증이 며칠간 지속되지만 청력에는 변화가 없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어지럼증의 지속 시간과 청력 손실 유무로 확연히 구분되며 이를 정확히 진단해야만 적절한 약물 처방과 재활 치료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또 귀에 생기는 진주종이나 만성중이염 같은 질환은 세균 감염에 의한 고막의 손상이나 염증 형태로 나타나므로 뇌의 압력이 높아진 메니에르병과는 발생 원인부터 치료를 위한 수술 기법까지 모든 과정이 다르게 진행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저염식을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하루 소금 권장량인 5g 미만으로 드셔서 체내 수분이 뇌로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혈관을 수축시키는 카페인이 든 커피나 에너지 음료 혹은 담배는 뇌의 혈류 흐름을 방해하고 압력을 높이는 주범이므로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은 오히려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며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해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림프액의 정체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장시간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명상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없이 방치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건강상의 우려되는 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복적인 압력 상승과 신경 손상이 계속되면 귀 안의 청각세포가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되는 영구적 난청 현상이 진행될 수 있으며 한번 손상된 청력은 운동이나 약물만으로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보청기 사용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비대해집니다. 무엇보다 만성적인 어지럼증이 방치될 경우 뇌에서 평형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불안감 때문에 외출이나 사회활동을 기피하게 되면서 생기는 심리적인 고립감과 우울증은 일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완치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뇌의 압력을 낮추고 신경을 보호하는 약물요법이며 최근의 치료 경향은 단순히 증상만을 조절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환자의 청력 상태를 고려하여 림프액의 생성을 억제하는 이뇨제 처방이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진정제만을 사용하여 졸음이나 무력감에 대한 부담이 컸고 회복 기간도 길었으나 현재는 고성능 약물을 사용하여 전정 기능을 보존하고 뇌의 혈류를 개선하며 어지럼증의 빈도를 정교하게 낮추는 방식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약물 치료의 기간은 보통 3개월 이상 꾸준히 진행하는 편이며 체내의 염분 농도를 조절하는 식단 관리를 병행하여 재발의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없앴습니다. 치료 비용은 검사의 종류와 약제 선택에 따라 여러 단계로 세분화되어 책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외래 진료와 검사 비용이 수십만 원대에서 시작하여 어지럼증 재활 치료나 특수 주사 요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100만 원대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따져볼 때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곳을 선택하기보다는 치료 후 정기적인 청력 모니터링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한지 그리고 실제 환자들의 예후가 좋은 숙련된 전문의가 진료하는지를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는 전해질 불균형을 해소하고 나트륨 배출에 꼭 필요한 칼륨이 가득한 바나나나 감자 혹은 시금치 같은 채소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염분 농도를 조절하는 촉매 역할을 하며 뇌의 압력을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미세혈관의 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시럽이나 가공식품은 삼투압을 급격히 높여 체내 수분을 내위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드시는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알코올은 혈류 흐름을 방해하고 전정신경에 직접적인 독성을 줄 수 있는 나쁜 음식이므로 술을 멀리하고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최근에 현대 사회의 소음 공해와 고카페인 문화가 젊은 층의 메니에르병 발병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사이 20대와 30대 환자가 20% 이상 급증했다는 통계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나타난 초기에 48시간 이내에 진료를 받는 것이 고착화를 막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메니에르병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영상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